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병원 측이 대법원에 곧바로 비약 상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인 0에서 0.25%로 내렸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는 반면 민주당은 6탄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각각 강행 처리와 실력 저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내일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인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야권의 반발을 억눌러서라도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외통위 소속 일부 의원을 임시로 교체하는 등 6탄 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 모드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전쟁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다른 상임위의 파행도 이어져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열린 문광일을 점거해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또 행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회의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져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는 등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혼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사상 최저인 0에서 0.25%로 크게 인하했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현행 1%에서 0.25%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1954년 지표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치로 사실상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은행 대출금리인 재할인율도 0.5%로 낮춰졌습니다. 미 FRB는 오늘 성명에서 금융시장 위축과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전망이 나빠졌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FRB는 특히 현재 취약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금리 수준은 당분간 유지 앞으로도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FRB는 또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통화량 공급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페니메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영 모기지 업체의 담보 증권을 매입하고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 힘입어 하락 하루 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360포인트 이상 급등한 8,924를 기록하며 단숨에 9,000선에 다가섰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모두 5% 이상 폭등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들이 제로 금리에 화답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통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때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약적 상고는 원고 측의 동의가 필요로 하고 있어서 김 할머니 가족 측이 비약 상고 결정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해서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입시 학원장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돈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오늘 오전 공정택 교육감을 소환해 이 시간 현재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공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입시학원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추궁한 뒤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히 공교육감이 빌리거나 받은 돈의 출처가 모두 교육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감은 지난 7월 치러진 첫 인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선거 비용 22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입시학원장과 사학재단 이사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출 보증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은평 뉴타운의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경력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직 교장과 교감 등 21명으로부터 각각 최고 100만 원씩의 경력금을 받았고 학교 급식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 신문입니다. 북한 군부가 12일 조치 이후 실태를 파악하겠다면서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대남 압박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인 김영철 중장 등 북한 군 관계자 5명은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입주기업 법인장들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북측 군부의 발언 내용과 현장 분위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만큼 추가적인 대남 압박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실었던 언론사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일보 측은 정정 보도와 함께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0억 원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국경에 자리한 에일랏은 홍해로 통하는 유일한 항구라고 합니다. 이 대규모 해양 리조트 단지가 있어 겨울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 공항에서 내려 휴양지로 이동하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홍해 휴양지 협곡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스라엘 에일랏 홍해 휴양지 협곡에서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곡 바닥으로 추락한 버스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깁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공항에 도착한 이후 휴양지로 이동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요.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협곡으로 추락하면서 2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역사상 가장 큰 교통사고였다면서 부상당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헬리콥터로 병원까지 급히 이송했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프랑스의 한 백화점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쇼핑을 하던 고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백화점 3층 화장실에는 다이너마이트 5개짜리 묶음이 발견됐고 다행히 뇌관이 없는 폭발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아프간에서 프랑스군을 철수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군인 2,800명을 파견한 프랑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는 조직 재건을 기도하던 마피아 일당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탈리아 검찰과 경찰은 최근 마피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전화 도청을 해왔는데요. 조직이 재건 움직임을 보이자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에는 경찰 1,200명이 동원돼 용의선상에 오른 조직원 전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